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좋습니다. 공기질도 좋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오늘이 소환인데 이제 소환 지나면은 겨울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이제 겨울도 이제 소환 대한 지나면은 거의 다 갔다. 1월 한 중하순쯤 되면은 겨울도 다 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도 올리고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강대국들의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 자기 진영의 작은 나라들이 전쟁이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전쟁도 도와주고 개입할 수도 있고 그래요. 민주 진영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런데 또 그런 것은 같지만은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더 많이 아무래도 공산진영 국가들보다는 자유진영 국가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공산진영 국가하고 자유진영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자유진영 국가들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작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자유진영의 강대국이 작은 민주진영 국가들이 전쟁이 났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쟁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 하면은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전쟁도 개입할 수 있고, 북한에서 만일에 전쟁이 났다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원을 해주고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진영의 작은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쟁이 다발적으로 전쟁이 많이 났을 때, 그러니까 다국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유진영 국가, 작은 국가들이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났다 하면은 자유진영 국가, 작은 나라들이 공산진영 국가, 작은 나라들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진영의 작은 국가들의 전쟁이 났을 때 자유진영의 강대국들이 도와줄 때 더 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자유진영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지원하는 국가가 있나요? 지금 뭐 뉴스를 봐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다국적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유진영의 그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가 전쟁이 다국적으로 자유진영 국가에서 발생했을 때 뭐 작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분쟁 국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뭐 한 3개, 4개, 5, 6, 7개 작은 국가들이 전쟁이 다중적으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다국적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자유진영의 강대국들이 그걸 전부 다 저기 군사적으로 아니면 전쟁에 개입을 해서 방어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설정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공산진영 그 작은 국가들에 비해서 자유진영 작은 국가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 자유진영 강대국들이 도와줄 나라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과연 그 능력이 너무 그 부담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그 전쟁에서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어디 지원해주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러시아에서는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자유진영 강대국들의 그 재정 부담도 아니면은 전쟁의 피로감도 공산진영 국가들보다 많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전쟁 결과는 좋지 못하고 좋지 못한 전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그때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전쟁에 휩싸였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강대국들의 그 전쟁 수행 능력, 커버해 줄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느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냥 가정을 설정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일에 국제적으로 이제 분쟁 국가가 많잖아요. 한국, 그다음에 그 대만,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 아프간 이런 데에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자유진영 국가에서 아니면 공산진영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특히 그 공산국가보다 자유진영 국가의 그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유진영 강대국들이 작은 국가에서 전쟁이 다수 발생했을 때 도와주고 능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많이 났을 때 강대국들이 커버하고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 군데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한 서너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이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 커지다 보면 나중에 세계 대전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국적 전쟁이 전체가 날 경우에 이제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자유진영 강대국 아니면 공산진영 강대국들이 작은 국가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커버해 줄 능력이 안 되면은 그걸 분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분산시키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핵무기가 지금 통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작은 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그 부담도 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